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평안밤 되셨습니까? 해외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장을 보여줬네요. 네, 한국장 좋고 좋은 흐름 이어진다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한국장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꼭 다른 쪽들도 참사가 일어나서 항상 우리의 심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설레게 했던 이 친구들이 미국장이 아주 멋지게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뭐 꽉꽉 채워서 마무리를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마무리를 했고 S&P도 신고가 갱신 전체적으로 해서 초강세장으로 가는 다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커서 전 고점까지 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인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구간 단 며칠 만에 모든 걸 다 되돌려 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4일 걸렸네요. 다시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은 더 크게 흔드는 바람에 좀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수급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완전 바짝 오르고 3일째 되는 날에 좀 흔들흔들하면서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더니 4일째 되는 날 어제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기관이 1조 8천억을 넘는 코스피 현물을 집어 던지면서 아주 지수를 박살을 내놨는데 또 웃긴 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물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이제 모든 추세를 다 부셔버리진 않겠거니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장중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대형 우량주에서 자금 이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스윙으로 대형주 매매 중이신 분들은 정말 좀 힘든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낙폭으로는 1.3% 정도 빠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체감은 훨씬 큰 좀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가기도 했고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쌀벌한 등락을 보였다 알 수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0.63 정도로 마무리. 그래서 오늘 이제 해외장 이런 좋은 분위기 조금 이어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아침을 출발하고 또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금 이제 해외장에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올라오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제 있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분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이는 이제 이게 천 단위거든요. 그래서 81만 건이 이제 지난달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원래 시장 예상 같은 경우에 83만 건 정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줄어들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77만 9천 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백신이 투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오늘자 뉴스로 해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비율로 코로나 백신 투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의 인구수보다 백신을 맞은 인구수가 이제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면서 코로나 극복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즌으로 이제 간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신규 레이스의 시작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 다 무시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수달팀에서는 계속 이제 앞서 시장 말씀드릴 때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줄 테지만 그때에 맞춰서 현금화를 많이 진행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번의 반등이 코스피 기준, 한국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200 이상을 올리는 이런 이상의 이런 강세의 반등이 한 번은 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할지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요거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상방 랠리가 지금부터 시작돼서 뭐 코스피 3,500 가자 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대신에 증시를 지금 자금이 이탈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건 맞지만 너무 위험하게만 받아들일 부분은 사실 아니다. 뭐든 이제 탈출 버튼을 누르고 도망갈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가까워져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장은 어제 개똥망으로 끝났는데
네, 해외장은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바통을 이어받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도 가장 깊은 골을 팠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시초가부터 해서 좀 멋진 반등 보여주겠죠. 그런 반등 흐름이 잘 이어지면서 수급까지 도와주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구간 더 조금 이제 반등장 세게 쳐줘서 코스피 3200 이상을 올려 세우는 이런 흐름이 구정 전에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제 갇혀 있는 외국인 그 옵션 자금 같은 경우에 콜옵션이 아직도 900억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 휴지 조각으로 죽기 싫으면 사실 3200이 아니고 한 325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거예요. 네, 제대로 재미를 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일단은 우리는 시장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뉴스들 몇 개만 짚어보고 관심 정보까지 보고 정리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웬만하면 이렇게 오전장 미리 보기나 어떤 상황에서 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를 떠나서 너무 위험한 분야를 정치계에서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나 공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재난 상황일 때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강제로 이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금융 쪽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조금만 잘못 건들어도 이거는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뭐더러 봐도 굉장히 좀 치열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입법 추진이라기보다는 표를 가장 중심에 둔 입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원금을 깎아준다. 재난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아갈 때는 굉장히 좋죠. 은행이나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 받는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대출은 갚는다라는 게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건데 재난 상황일 때는 이 원금 대출을 받은 거를 깎아준다라는 거는 놀라운 발상이죠. 네, 놀라운 발상입니다. 네, 이자 감면이나 뭐 납입 유예 그리고 조금 납입 시기를 이제 길게 해준다. 아니면 뭐 좀 이제는 아예 탕감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 어차피 이게 사람이 파산으로 간다든가 사업체가 파산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일반 그냥 좀 재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자, 이런 게 만약에 진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가 엄청나게 빡빡해질 겁니다. 대출이 엄청 어려워지게 될 거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어렵게 해도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난 상황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평시에 항상 자기네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은행권들의 가장 큰 이익은 예대 마진, 이제 예금과 대출 마진이죠. 대출과 금리 사이에서 오는 마진인데 그러면 은행의 돈을 예치하는 고객들한테 주는 이자는 굉장히 낮출 거고 대출 이자는 더 올리겠죠. 그래서 대출목을 죄고 거기다가 은행에서 편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의 돈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은행에서 이제 재미를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자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빼서 해외에 금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아무래도 자금 빠져나가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예치한 자금으로 무조건 대출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일부 자금은 투자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이든 자금을 회전시키게 되는데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 당연히 한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이거는 나비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표심을 위해서 이런 거를 발의를 한다. 의원이 배운 사람일 텐데 놀랍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만약에 발의가 된다 그러면 당장 나 타격 받았는데 내 대출 깎아주나? 이거는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전 국민에게 결국은 돌아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 국민에게 결국 파장이 돌아오고 결국은 이제 대출이 쪼여진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 무사할 수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 무너지면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 타격이 있고 모기지로 온 부실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걸 건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의해서 안 끝나고 입법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이겠죠. 뭐 발의만 한 거다 그냥라고 한다면 표심을 위한 좀 양아치스러운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 상장 심사 예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신고서는 한 일주일, 2주일 이내에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장 일자가 정해질 텐데 아마 3월 상장으로 최대한 빠르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 5월까지 해서 SKIT라는 기업에, 그것도 초대형 기업인데 그 친구도 지금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장 심사상 상장 절차상으로 SK그룹의 전략으로는 3월 정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시켜야 이제 매듭이 딱 쥐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는, 딱 우리 예측대로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몸값에 대한 이슈가 오늘 이 시작이자 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계속 달아오르게 됩니다. 공모 기간 동안 해서. 그래서 3월 상장 전까지 해서 멋진 레이스 SK케미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고령층 접종 부분이 지금 키워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원래 어제 발표로 돼 있었는데 이게 논의가 너무 경과가 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서 하루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SK케미칼 주가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의 예상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첫 번째로 2월 달에 백신을 도입하게 된다면 첫 번째 접종을 어디다가 할 것인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의료진과 고령층을 꼽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진 상황에서 화이자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화이자는 물량이 없고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낄 수밖에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막는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타격 많이 입겠죠. 자, 그런다면 아무래도 개입이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조금 주요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새로운 종목을 뭐 대단히 추가한 건 아니고요. 조금 어제 하락장에서 좀 특이점 보였던 종목들이, 원래 하락장에서 강하게 버티고 자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이 반등장이 나오면 정말 세게 뻗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유력한 종목들을 몇 가지 꼽자면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일진 머티리얼즈, 금호석유, 지오소프트까지 이 5개 종목 어제 장중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석유값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원유 선물은 지금 실시간으로 또 고가 갱신을 하고 있네요. 지금 3월 만기물 기준으로 56.5불을 지금 넘어서 고가 랠리를 또 달리고 있고, 석유 이슈도가 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석유 이슈뿐만 아니고 지분 이슈, 지분 분쟁 관련 이슈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끈화끈하게 움직입니다. 자금 주체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개인이나 작은 세력이 건드는 게 아니고, 보시게 되면 자금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거는 기관과 외인이 큰 더 자금을 집행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구간을 만드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구간을 주다면 다뤄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식품주 쪽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 스윙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에 아침에 밀린 거를 가파르게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수가 더 크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 올리는, 그래서 좀 개입하는 흐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그리고 우리 이제 매매 중인 종목, 실전 매매가 매매 중인 종목 중에서는 원방테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재료로 MVC 코리아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헝가리 공장, 조지아 공장 이 재료까지 다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원방테크 멋진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 붙어있는 SK케미칼 모습이 기대되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주요 종목들 좀 정리해서 좋은 구간 준다면 좀 대응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무래도 오늘은 시초가 정도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텐데, 거기서 이어서 좋은 흐름이 될지 아닐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흔들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장이 될지 아닐지,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